미 고용시장과 소비 지출이 아직 탄력을 잃지 않고 있어 가벼운 침체인 소프트 랜딩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가 급증함에 따라 미 어린이 병원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대형 병원들에 대한 평점을 매긴 결과 이노바 등 버지니아 대형 병원들은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외교위원회와 정보특별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이 제자리한 데 이어 취업 이민에서도 대거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강한 고용시장과 여전한 소비 지출 덕분에 가벼운 침체인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것으로 백악관이 기대감을 공개해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에도 미국 미 소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최대 쇼핑 시즌인 연말 대목을 맞고 있고 실업률도 즉각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는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나 경제 버팀목들인 고용시장과 소비 지출은 아직도 탄력을 잃지 않고 있어 이른바 소프트 랜딩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들어 6차례에 걸쳐 4%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고 12월에도 0.5포인트 더 인상할 것으로 예고돼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급속 냉각됐으나 고용시장과 소비 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10월에 3.7%의 실업률에 26만 1000개 일자리 증가로 예상을 뛰어넘는 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물가 급등 탓도 있으나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어 10월 소매 판매가 1.3%나 급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10월부터 시작되고 11월과 12월 정점을 이룰 최대 쇼핑 시즌인 올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은 전년보다 8%나 급증해 팬데믹 이전의 평년 증가율보다 2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미 소매연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고용시장과 소비 지출의 탄력 덕분에 미국 경제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에도 가벼운 침체로 지나가는 소프트 랜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자레드 번스타인 경제보좌관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급추락과 급반등이 아닌 안정적이고도 꾸준한 성장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며 6번이나 소프트 랜딩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물가 급등과 이를 잡기 위한 연속금리 인상, 이에 따른 급격한 추락과 급반등을 의미하는 하드 랜딩, 즉 경착륙을 우려해왔으나 현재 고용과 소비 등의 경기 지표는 그런 하드 랜딩, 불경기와는 상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내년 봄까지 7%대의 고물가와 5%의 고금리에 성장 제자리를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올 연말 대목과 강한 고용시장을 잘 살리면 2008년 대불경기 때와 같은 하드랜딩을 피하고 실업률 급등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0% 안팎인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서 투자 분석가들의 92%나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금리 인상 여파가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장기간 고물가 고금리에 제로 성장에 머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소아과협회와 어린이병원협회는 올 시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와 독감으로 입원하는 어린이들이 급증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병원협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자비에르 베사라 보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감과 함께 RSV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자 수용 능력의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2개 주를 추적한 결과 지난주 6개월 미만의 영유아 10만 명 가운데 171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신생아 RSV 입원율의 2배 이상이며 2018년의 7배 이상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독감으로 인해 5세 미만의 어린이 10만 명당 13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CDC는 올 시즌 현재까지 7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 전역의 소아과 병원 병상은 이미 4분의 3 이상이 찼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17개 주에서 80% 이상의 병상이 가득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워싱턴 DC, 메인,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켄터키, 유타에 있는 어린이 병원은 거의 10,000원입니다. 어린이 병원협회 마크 위테차 CEO는 병원 응급실마다 밀려드는 어린이들로 넘쳐나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 수시간씩 대기하기 일쑤라며 이런 상황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위테차 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서한을 통해 충분한 병상과 병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레곤주에서는 RSV 급증에 따라 미 전역에서 첫 번째로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레곤주의 소아과 입원율은 10월 말 이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RSV 감염 사례가 다른 주에 비해 더 많아 입원 환자 병상과 중환자실이 모두 찼습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아동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임시 텐트를 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커머 어린이병원은 2달 전부터 병원 수용 인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일부 어린이병원은 9월 이후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 중 약 20%가 입원하고 하루 약 5명의 어린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CDC 데이터에 따르면 엘라베마, 조지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독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칸소,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시, 텍사스에서는 RSV 등 높은 수준의 독감 유사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대형 병원들에 대한 평점을 매긴 결과 이노바를 비롯한 버지니아 대형 병원들은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 있는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들까지 B 학점이나 C 학점에 그쳤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 치료와 안전보호, 수술 후 감염 관리 등을 평가하는 대형 병원 연례 보고서에서 버지니아 지역이 우수한 A 학점을 유지한 반면 메릴랜드와 DC에서는 유명 대학 병원들까지 B 학점, 심지어 C 학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각 지역 병원들의 환자 치료와 안전보호, 수술 후 감염 관리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비영리기구 리프로그의 병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버지니아의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이노바 병원은 모든 지역 메디컬 센터들이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노바 페어팩스, 이노바 페어옥스, 이노바 알렉산드리아, 이노바 라우든, 이노바 마운트 버논 병원을 비롯한 모든 이노바 지역 병원들이 A 학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노바 페어팩스에서는 대장암 수술 후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페어옥스에서는 혈액 감염, 라우든 병원에선 요로 감염이 보고됐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분야는 매우 양호해 A 학점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유명한 버지니아 병원과 레스톤 병원도 A 학점을 받았습니다. UVA 버지니아 의과대학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프린스 윌리엄 메디컬 센터와 헤이마켓 메디컬 센터도 모두 A 학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정작 샬로츠빌에 있는 UVA 대학병원의 본부는 B 학점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들은 예상을 깨고 대부분 B 학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명 병원,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은 종합 평점이 B 학점에 그쳤습니다. UMD, 즉 메릴랜드 대학 의과대 부설 병원들 가운데 본부 메디컬 센터가 B 학점에 머물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하워드 카운티 병원과 메드스타 몽고메리 병원은 모두 B 학점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병원들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이 B 학점으로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반면 조지타운대 부설 2곳의 병원인 메드스타 워싱턴과 메드스타 조지타운 병원은 모두 C 학점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대형 병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병원이 낙제점인 F 학점을 받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게인스빌 인근인 워런톤에 있는 파큐어 병원은 D 학점을 받았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외교위원회와 정보특별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혀 새 회기 초반부터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반유대계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주당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을 외교위원회에서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파헤치려 했던 애담 시프 정보위원장을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18대 연방의회 회기에서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을 핵심 상임위원회에서 축출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해 출발부터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은 일요 토론과 트위터 등을 통해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가로막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은 팍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끊임없이 반유대주의, 반미적인 언사를 해왔다면서 그녀를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은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애덤 쉬퍼 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러시아 유착 의혹을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너무 많이 거짓으로 전파했다며 그를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축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은 여성이 접근해 물의를 일으켰던 에릭 수아렐 하원의원도 범법 행위가 없었다고 하지만 하원 정보위원회에는 배정하지 않을 것으로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장이 일방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축출할 권한은 없으며 전체 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표를 얻어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는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반이민, 증오 어린 언사를 해온 공화당 하원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밀려고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겨우 과반인 218석을 넘긴 공화당 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트집을 잡고 민주당 정책을 뒤집기에 몰두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강력 맞대응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 등 80대 1인자와 2인자가 동시에 물러나게 됐지만 차세대 지도부를 선출해 결집한 후에 공화당 하원에 맞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민주당 하원을 이끌 서열일이 소수당 대표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이 최초의 흑인 하원 대표로 유력시 되고 있고 서열 2위인 원내 총무에는 캐서린 클락 하원의원이 서열 3위인 하원의원총회 의장에는 피터 아길 하원의원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2석을 확보한 민주당 하원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새 하원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이 전면 제자리한 데 이어 취업이민에서도 2순위와 비숙련직, 종교이민에서 대거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가족이민이 연속 제자리하고 있는 데 이어 취업이민에서도 석사 이상의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종교이민에서 영주권 수속 지연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 적체와 지연 사태가 가족이민에서 취업이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이 또 전면 제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에서도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종교이민 등의 대거 새 컷오프 데이트가 생겼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는 범주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새 컷오프 데이트로 2022년 11월 1일이, 접수 가능일에는 2022년 12월 1일이 부과됐습니다. 비록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자 블러틴 날짜와 비슷한 컷오프 데이트여서 12월에 즉각 큰 피해를 입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취업이민 2순위조차 지연 사태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컷오프가 설정돼 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전달과 같은 2020년 6월 1일에서 접수 가능일도 2022년 9월 8일로 제자리했으나 접수일이 2년 이상 빠른 날짜로 유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인민은 최종 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들이 설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됐습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연속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